여자이고 여자가 더 모른다. 서울 강서구 미라이 산부인과 전문의 양원규. 산부인과 전문의 류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그 산모들이 산전검사 중에 12주 중에 제일 많이 하는 1차 경화 검사에 대해서 한번 류지원 선생님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보통 외래에서 우리 의사들은 NT라고 그죠? 하지만 1차 네. 경화 검사를 NT 검사라고 하는데 네. 보통 산모들은 이제 목덜미, 그죠? 목덜미 두께를 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게 뭐 어떤 겁니까? 이제 목덜미 검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목 뒤에 보이는 이제 피부 연조직을 재는 거예요. 척수 위에 있는 막과 피부 사이에 있는 연조직의 두께를 우리가 NT라고 하는데 그거를 흔히 얘기해서 목덜미 검사입니다. 목덜미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목덜미 두께를 그럼 재게 된다고 이제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두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대처를 하게 되나요? 물론 이제 목덜미 두께가 어떤 기형아 검사의 중요한 척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산모분들 중에서는 이제 1mm냐 0.9mm냐 내가 0.9mm니까 더 안전한 거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상관없고요. 3mm 이내면 정상으로 봅니다. 그러면 목덜미 두께가 3mm인데 우리가 정상으로 따질 때 네. 만약에 3mm 이상이면 그럼 뭐 어떻게 이게 되나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덜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예민하고 이제 얇은 피부 연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11에서 14주의 아이들은 피부 연조직이 굉장히 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두껍다? 그러면 어떤 걸 의심을 해볼 수 있냐면 이제 아기가 10주 정도 되면은 안정기 접어들면서 엄마 몸과 태반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태반 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태반 순환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피부 뒤에 있는 연조직이 부어 있다라는 거는 뭔가 전반적인 순환 시스템에 이상이 있거나 어떤 림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염색체 이수성 질환이 동반돼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목덜미가 3mm 이상이 넘어가면은 조금 이상하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5mm가 넘어가는 경우에 약 50%에서는 염색체 이수성 질환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NT의 정상 기준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3mm 이야기했잖아요. 네. 3mm 정확하게 차의 어느 부분을 재게 되는 겁니까? 이제 척수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막과 피부 연조직 사이 이 안쪽을 재는 거예요. 이제 이너서클만 안쪽과 안쪽의 길이를 재는 건데 이거는 지금 조금 보기 좋게 나온 거지만 이거보다 저희가 더 확대해서 보죠. 그래서 얼굴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 1mm 또는 0.9mm 이런 것도 다 보이게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목둘레 체크만 오늘 하고 혈액 검사는 다음에 하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선생님 어떻게 설명하세요? 물론 목덜미 검사가 굉장히 민감한 검사인 거는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차이와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민감한 검사를 위해서는 같이 진행되는 혈액 검사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검출할 수 있는 다음 증후군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검출의 그런 확률을 조금 더 높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같이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날 하는 게 맞죠. 그럼요. 그날 왜냐하면 네. 하루 사이에 커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목 두께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날 지내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저 한 3일 뒤에 피 뽑으러 올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기는 했는데 안 되죠, 원장님. 그날 잰 거를 기준으로 그 목덜미와 혈액 검사, 엄마의 나이 이런 게 다 교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날 같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3일 뒤에 와서 피만 뽑고 가겠다라면 뭐 그날 또 초음파 재야죠. 그렇죠. 그날 또 초음파 재야 됩니다. 초음파에서 만약에 목둘레가 정상이 나왔는데 굳이 뭐 혈액 검사할 필요 있느냐, 나 정상 아니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모분 입장에서는. 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환자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드리나요?
물론 초음파에서 이제 목덜미가 예를 들어 정상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피검사로 걸러낼 수 있는 다운이라든지 그런 거는 피검사를 했을 때 조금 더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리 이제 목덜미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그죠? 어머니 네. 나이도 이제 고려해야 되고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1차 경화검사 결과가 뭐 그 목덜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데이터를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네. 다 같이 한번 엄마의 나이라든지 한번 다 같이 본인 남죠, 그죠? 네, 혈액 검사를 통해서 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결과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죠? 네. 제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봐는 게 맞고요. 네, 기형아 검사는 사실 우리가 통합검사라 그래서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차 기형아 검사가 무사히 저위험군 안전한 범주 내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결과가 따로 포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결과에서 1차 기형아 검사에서 다운 증후군이 의심이 된다면 약 일주일 전후로 해서 전화로 연락이 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분들한테는 연락이 없지만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으로 내원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원장님 이게 그 고위험군이 나온 분의 결과지죠? 예, 우리가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이라고 이렇게 해서 합증은 아니고 원래 맞아요. 고위험군에 속한 산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율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산모분들이 꼭 이렇게 이제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지금 여기도 보다시피 1대 31인데 31명 중에 한 명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만큼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진짜 다운 증후군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NIPT 우리가 그 맘스 가드라든지 영표체 검사를 우리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실제로 뭐 1대5 나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슴이 철렁하죠. 5명 중에 1명이면 내가 그럴 확률이 높구나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무리 1대5라고 했어도 뭐 염색체 검사에서 아니라고 나와서 아니라고 나오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확률일 뿐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확률이고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맞아요. 오늘 유튜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네. 1대5든 1대3이든 간에 그게 3명 중에 1명 된단 말이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이 비율은 그냥 고위험군에 속했다는 의미지 몇 대면서 아무 의미가 없다. 본인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맞을 것 같고요. 저희 병원 중에서도 한 달에 산모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고위험군 산모들이 이렇게 속한 산모들이 한 달에 몇 명 나오죠? 제가 생각할 때는 2차까지 하면은 워낙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서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이 나옵니다. 10명 넘게 나올 수 있는데 네, 10명 넘게 나오지만 1년에 사실은 염색체 검사를 해서 나오는 진짜 애들은 한두 명 될까 말까죠. 한두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실제로 본 다운 증후군 케이스가 10명이 안 돼요, 원장님.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검사를 여기에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 검사를 통해서 맞아요. 진짜 우리가 혹시라도 그 중에 1%라도 속하면 안 되니까 그걸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거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어디까지나 선별 검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뜸이 투명대가 보통 두꺼우면 네. 뭐 애기한테 뭐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떻게 되나요? 사실 목덜미를 이렇게 딱 쟀는데 두꺼우면은 누가 봐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꼭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누가 봐도 목 뒤에 이렇게 두툼하게 부어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초음파를 보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딱 알죠. 뭔가 이상하구나 라고 하는데 목덜미가 두껍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가장 먼저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인 경우에는 이제 염색체 이수성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병인데 목덜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두꺼워지는 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목덜미가 두꺼우면 염색체 이수성 질환을 걱정을 해봐야 되고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염색체 이수성 질환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의 어떤 순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를 하지 못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목덜미는 아이의 아주 예민하고 얇은 피부 연조직이에요. 그 연조직은 대부분 다 얇은데 거기가 아직 우리 애기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11, 12주인데도 여기 이렇게 두툼하게 부어있다라는 거는
뭔가 순환 시스템에 이상이 있어서 혈액순환을 하다가 부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목덜미가 두꺼운 아이는 당연히 다운 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이수성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그것뿐 아니어도 이제 주스가 좀 찼을 때 20주 전후로 해서 정밀 심장 초음파, 심장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같이 이제 1차 경화 검사에서 우리가 지금 목덜미가 두껍거나 네. 혈액 검사에서 고위험물이 나오게 되면 그다음 뭐 진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설명을 드렸으면 네. 그럼 주로 어떤 검사를 그다음 검사를 진행시키나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맘가드라는 새로운 대안이 나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점점 더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양수 검사와 다르게 맘가드는 엄마 혈액으로도 아이의 염색체 검사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해요. 물론 다운 증후군에만 조금 이제 효과가 입증돼 있다라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저는 양수 검사보다는 맘가드 같은 NIPT가 조금 더 태아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맘가드 검사를 먼저 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과를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1차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경우가 있죠. 이렇게 네. 이제 아기도 작고 해서 네. 양수 검사는 사실 16주부터 해야 되니까 좀 맞아요.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또 산모들이 불안해지니까 네. 이제 유지원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맘가드 이렇게 NIPT 같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검사를 해보는 방법이 그렇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게 몇 가지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 나온 저온거리만 특화되어 있고 또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사들도 조금은 이제 아쉬운 게 많아요. 네, 사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네. 90 한 9%. 9%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90에서 95% 사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맞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운 정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굉장히 비용은 비싸고 안전한 검사긴 하지만 다운 같은 이수성 질환, 뭐 터너, 다운, 뭐 클라인필터 같이 그렇게 몇몇 질환만 그렇죠. 걸러내는 거기 때문에 애매하게 이제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상담을 해보고 네. 뭔가 다 정확하게 한꺼번에 다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네.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이 융막 검사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융막 검사를 통해서 염색체 전부를 다 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부담을 가지면 네. 2차 검사로 이제 양수 검사를 넘어가야 되겠죠, 한 달 뒤로. 네. 그리고 뭐 저희 병원은 또 융막 검사에 대해서 뭐 여태까지 뭐 실패하거나 좀 뭐 어떤 크게 트러블 생긴 그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네. 믿고 또 융막 검사를 하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덜미 검사는 초음파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되게 간단하고 초음파 검사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아이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주는 민감한 검사고 딱 진행할 수 있는 시기는 11주에서 14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국한된 시기에 그 짧은 기간 안에 목덜미를 재야 아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아까 다운 증후군에 대한 정보도 준다고 했지만 그 외에 어떤 심장질환이라든지 다른 순환계에 관련된 이상을 걸러낼 수 있는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검사이기 때문에 특히 투인에서는 더 중요한 검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꼭 놓치지 말고 내가 뭐 다른 검사에 대해서는 조금 나는 적극적인 검사를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더라도 저는 꼭 목덜미 검사는 하시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신 10일에서 14주에 받아야 되는 중요한 검사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원장님은요? 저는 결과가 나왔을 때 고위험군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선별 검사니까 내가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한번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밀 검사를 해보자 하고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여유 있게 좀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